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수 김장훈 씨를 아시나요? 잠시 후 사진을 공개하면 이 사람 하실 것 같은데 보수와 진보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관련 어떤 일이 있길래 뉴스의 중심에 선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드리겠고요. 자, 새누리당 내부 사정부터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 오늘 여러 가지 인사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자리였는데요. 자, 이분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쇄신 분야를 맡았고 다른 한 사람이 경제 분야를 맡았습니다.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께서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는구나.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고위원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뜻대로 쓰이는 몽당연필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몽당연필이 되겠다고 한 안대희 최고의원. 자, 천성을 찾아. 네.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4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솥밥을 먹었었잖아요. 네. 정치란 이런 것이죠. 네, 그런 거죠. 한 사람은 경제 분야, 한 사람은 정치 쇄신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을 만든 주역이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서 첫 출근부터, 첫 최고위 참석부터 네. 나를 세웠는데 네. 일단 나는 예비 후보의 신분이 아닌 난 이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대위원장에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내 존재감을 알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년 전에는요. 좌대희 우종인이라 부를 만큼 박근혜 후보 좌우를 딱 지켰던 두 사람이네요. 자, 두 사람 같이 일했었는데 자, 4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상대편이 있습니다. 박성원 부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저렇게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서는 네. 당내에서 그 마포갑에 나오는 예비 후보의 한 사람인데 네. 최고위원이라는 엄청난 말하자면 심판 자격까지 가질 수 있는 당내에 엄청난 감투와 그 무기를 주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내부 논란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을 확 뛰어넘어서 네. 나는 그 지금 제1야당의 가장 전권을 진 선대위원장과 직접 대적해서 네. 그분이 당적을 옮겨가면서 지금 이 정당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네. 내가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을 했던 내가 바로 정리하겠다. 네. 이런 것으로서 자신의 확실한 역할, 여권 내의 역할, 더 나아가서 후보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잠재적 후주자로서의 네. 어떤 그 자기의 그 위상을 분명히 네. 하겠다 이런 의욕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경선 대상자이지만 최고위원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싶고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지만 당내에서는 역시 최고위원직 지명된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군요. 자, 왜 그러냐?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견제 카드로 썼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논란의 한 대목을 저희가 직접 음성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그분이 지금 선거를 잘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최경환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이 최고위로서 지금 선거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네. 안대희 대법관으로 바로 최고위원을 한 것이 아닌가.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마포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해버린다는 것은 공정한 경선에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계속 그러니까 안대희 최고위원을 안대희 대법관으로 부르네요. 아직 이 표현이 좀 새로 입에 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최경환, 만약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주지 않았다면 역시 최경환 부총리가 당으로 돌아왔으니까 거기로 갔을 거로 다 보는 거군요. 그게 좀 진짜 부담스러웠을까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안대희 대법관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김종인 씨가 네. 저쪽으로 사실 당의 수장을 가지 않았다면 네. 이쪽 지금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탈당 사태도 심화됐을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안대희 대법관을 기치로 해서 저 부분을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김무성 대표의 주문이지만 네. 또 지금 친박들 입장에서는 네. 이것은 최경환 씨와 같은 어떤 친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부를 네. 그 입구를 막아버림으로써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자신의 뜻대로 공천구도를 끌어가기 위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내연에 있기 때문에 저런 격발. 자, 기자들도요, 그동안 안대희 최고위원을 부를 때 대법관으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호칭이 없었겠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원으로 첫 출근했거든요. 기자들과 안대희 최고위원 사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주 짧은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관님 박 대통령 최고위원이라 그랬어요. 예, 최고위원님. 대법관님. 그랬더니 최고위원으로 불러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전면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몽당 연필이 되겠다는데 몽당 연필을 쓰려면 볼펜을 끼워야 되는데 그 볼펜이 최고위원 아니겠어요? 누가 줬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준 거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줘도 좀 반박하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전략 공천은 사라지고 오히려 특혜 공천은 다시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새누리당 상황이 사실 원만하게 잘 풀리지는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마 총선까지 공천 과정에, 경선 과정에 다양한 잡음이 생길 것 같은데 부산서도 오늘 비슷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대성 씨가 부산을 버리고, 문대성 의원이 부산을 버리고 인천 출마를 선언하는 그 과정에 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이 자리를 맡기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남시장이 회원이 뭐가 있어서 우리 사이에나. 그게 아무도 없는 사하고 발전을 몇번 왔어요. 개인 사적인 일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지 또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후보들을 우리가 내가 특별한 후보들을 뽑아서 안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뽑으면 우리 구에서 김장식이 나랑 사겠지. 뭐 과학은 지금 성과를 왜 하는 거예요? 성과를 왜 하는 거예요? 자, 전사결차장 김장실 의원, 허남식 전 시장 두 사람 이름이 들리네요. 네. 사실 이게 문대성 의원이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거기에서 표밭을 닦아놓고 있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왜 이 사상구를 접수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건데 이 와중에 문대성 의원은 인천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하고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우리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람을 내려보내야지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들끼리 그 의원직 이거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요. 뭐 다양한 일이 다 있습니다만 일단 조금 더 올라와서 경북 구미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한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영상, 거기서 선거운동도 돕고 지지를 많이 했나 보네요. 그 영상과 함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통 시장 살리기 위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홍보대사를 자청해서 이게 보고 있는 가수 김장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장훈 씨가 누구를 지지하러 저렇게 내려간 거죠? 네, 구미 을에 이제 출마하는 김찬영 후보,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정치인인데요. 과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청년 특보를 지낸 젊은 일꾼입니다. 여기를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안다. 연예인으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누군가를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김장훈 내가 정말 김찬영 예비 후보만큼은 정말 잘 알고 누구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섰다 이러면서 23일 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지지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소개드린 이유가 이제 김찬영 예비 후보, 사실은 이제 중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소개가 돼서 좀 왜 그런가 눈길을 끄시겠는데, 김장훈 가수가 굉장히 인기 가수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서 어느 쪽이 자기의 생각이 좀 오락가락하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과거에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노래를 불렀었죠. 2008년도 국회에서로 기억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취임식 때 이명박 대통령의 노래를 이제 불러서 친여 성향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노래를 부르고 지지선을 하고 이런 것과 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2014년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에 또 참여해서 이번엔 또 친야권 성향을 보이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메르스 사태 있을 때는 또 정부에다가 굉장히 또 쓴소리를 날림으로써 정말 친야권 인사로서 각인되는 또 그런 해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 장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노래를 부르는 이건 저 2014년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예. 농성 참여하면서 박 대통령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지하고 가까웠던 동생뻘이니까 도우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찬영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지지한다는 말을 한 거죠. 김문수 후보는 자기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특보를 지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지선을 한 것인데요. 오늘 김장훈 씨가 이제 이 논란이니까 자기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 단순히 그 지지하는 후보 이름 석자만 보고 들어간 것이지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색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연예인이 어떤 방송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네티즌이나 이 한쪽 편에서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뭐 성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정치인 관련해서 방송인이 한 것 너무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한 것까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쨌건 2008년 후에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한 것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 야권 소식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